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오늘 우리 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네, 다행히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네네. 대전, 세종, 충남의 현재까지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된 확진자는 세종의 첫 확진자죠. 32세 남성뿐입니다. 이 남성의 동거인을 포함해서 접촉자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에 큰 연결고리가 2개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곳과 연관된 확진 환자가 앞서 말씀드린 세종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 다행스러운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 내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잠복기가 2주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가 여전히 200명을 훌쩍 넘는다고 하죠. 이 가운데 우리 지역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발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에 신천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현황이 좀 확인된 게 있나요? 네, 신천지 측에서 최근 관련 시설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 관련 시설은 전국에 모두 1,100곳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내 시설은 대전이 31곳이고요. 세종은 2곳, 충남은 42곳입니다. 모두 합치면 75곳인데요. 이 시설 현황이 나오면서 자치단체가 나서서 신천지 교회와 일반 상가, 여기에다가 교리 공부방으로 사용되는 주택까지 이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했고요. 방역 소독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신천지 교회 측이 정말 모든 시설을 공개했겠느냐 하는 점인데요. 신천지 측이 공개한 현황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 이런 주장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네. 이 둘째는 신도 명단인데요. 이 신천지 측이 대구 쪽 신도 명단은 방역 당국에 제출을 했는데 그 외 지역의 신도 명단은 아직 내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서 영장 집행을 통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전시와 충남도도 신천지 측에 신도 명단 제공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마지막으로 좀 걸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교인 수인데요. 지역사회 감염의 시발점인 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수가 9,3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신천지 대전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가 무려 15,0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대구보다 한 60%가 많은 건데요. 이 때문에 신천지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심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 이후에 자치단체마다 앞다퉈서 이동 경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주말 동안 수차례 문자를 받았는데 이걸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가 나온 뒤에 발빠르게들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주말에 안전문자 받으셨죠? 네네. 예, 대전시는 시청 홈페이지는 물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이나 상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폐쇄를 한 뒤에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방문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고요. 다만 한 가지, 혹시라도 동시간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알게 모르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은 삼가시고요. 다만 내 이동 경로가 확진자 이동 경로와 겹친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증상이 있다면 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죠. 1339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상담을 해달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언론에 수차례 공개가 보도되기는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동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계룡대에 파견 나온 군인이죠. 이 충남 첫 확진자 동선입니다. 전국적으로 138번째 확진자인데요. 파견 나온 군인이라 식사 대부분을 부대 근처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사흘 동안 식당 5곳 정도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행인 건 식당 외에 다른 방문 장소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 확진자는 세종의 첫 확진자인 32살 남성입니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세종으로 돌아온 뒤에 19일부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역시 다행인 건 이동할 때 대부분 자차를 이용했고요. 이 건축업의 특성이라고 봐야 할까요? 식사를 할 때 가는 식당만 반복해서 계속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방문한 식당과 커피숍이 모두 합쳐서 4곳 정도입니다. 이 금남면 쑥티 식당을 자주 가긴 했는데 사흘 새 한 4번 정도 방문한 결과가 있고요. 문제는 이 확진자가 작업을 한 아파트입니다. 다행히 접촉자 없이 작업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접촉을 한 경우는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네. 이 다음은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전의 상황인데요. 첫 확진자인 20대 여성, 대구를 다녀온 뒤에 자양동 친구 집에 머물면서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자양동 일대 식당과 노래방, PC방 등을 다녔고요. 특히 19일에는 대전시 은행동 일대와 지하상가, 각종 상점 등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생활용품점과 우체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현재는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대전의 2~3번째 확진자는 유성에 사는 60대 부부인데요. 경북 경주와 대구를 잇따라 방문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신천지교회와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거주지 주변 식당과 대형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역학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19일에는 지하철과 열차를 이용해서 서울 영등포와 구로, 관악구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영등포 롯데백화점이 지난 주말 사이에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 확진자의 경우에는 주로 자차를 이용을 했는데 대전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서 시민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계룡 확진자 138번 확진자입니다. 17일 오후에 대전역 앞에서 202번 버스를 타서 계룡역에서 내렸습니다. 이후에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았고요. 이 대전 첫 확진자의 경우에 19일 오후에 311번 버스를 타고 우송대 서캠퍼스에서 중앙로 6번 출구까지 이동했고요. 다시 오후 8시쯤에는 102번 버스를 타고 대전역 동광장에서 우송대 삼거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 2번과 3번 확진자의 경우에 19일에 이렇게 서울을 다녀왔거든요. 19일 오전 9시쯤에 지종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대전역까지 이동을 했고요. 같은 날 저녁 5시쯤에 역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전역에서 지종역까지 돌아왔습니다. 또 다음 날 오전에 116번 버스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이들이 이용한 식당과 상점, 대중교통 등은 소독과 방역을 모두 마쳐서 지금은 안전하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다만 혹시라도 동시간대에 나와 동선이 겹쳤다면 이 접촉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괜한 불안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